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오늘 아침엔 학교 쪽을 산책했는데 일출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제가 5년 동안 도리를 키우면서 동네 길이란 길은 죄다 다녔었고 여기도 물론 산책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안 거예요. 바깥에서 학교 교실이 이렇게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를. 그러면서 진짜 얼마나 내가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누가 여기서 바깥에서 교실 보여? 그러면 그래? 나 모르겠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날 학교에 갔더니 또 도리가 누나 연습할 때, 밴드 연습할 때 나오는 입구에 찾아가더라고요. 누나 데리러 온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와, 또 도리도 나름의 생각과 판단이 있구나. 네, 그래서 누나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닌다라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누나가 나오는 곳.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애라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이날은 제 친구들 놀러 와가지고 도리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좀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얘네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말을 쓰니까. 근데 발음도 꽤 좋고 쉽게 이렇게 단어를 터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촬영해 봤습니다. Haley, do you know what popo means? No. Excuse me. Yeah, right. 애들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배고파해서 짜파게티 끓여줬어요. 카레랑.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네, 이날 할로윈 거리 구경 가려고 애들 데리고 왔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애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길래 가봤더니 산타 모자를 이렇게 카스튬으로 고른 거예요. 이날 또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유령을 해놓은 집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컨셉을 맞췄는지 애들이. 이 거리는 틸슨 스트릿이라고 100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여기에 모여 사는 집들이 할로윈 장식을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로윈 때면 다 여기 가서 구경하는 게 또 연중 행사예요. 왜냐하면 할로윈은 뭐 매년 오는 거고, 근데 근처에서 이렇게 잘 꾸며놓는 데도 없거든요. 이만한 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 동네가 할로윈 장식을 크게 하는 게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 동네에 이씨 가족이 살았대요. 한국인 가족일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네, 할로윈 시즌에 딸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장식을 크게 한 거죠. 생일 파티 하는 겸.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이 스트릿에 하나 둘 이제 이사를 오면서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보통 이 정도면 이게 다 상업적으로 변질되기 마련이거든요. 뭐 주차비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미국은 근처에 뭔가 행사가 딱 있다. 그럼 주차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집들이 다 자기네 이렇게 공터가 있거나 이러면 주차비를 받고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여기는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티셔츠나 굿즈 판매 같은 거를 하는데 이 지역 아이들의 뭐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이렇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장식 너무 멋있다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 친구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주인들도 나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멋있어요, 뭐 너무 잘 봤어요, 이런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날도 좀 깨달은 게, 미국은 그러니까 칭찬 받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좀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애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배울 때도 이제 같은 그룹 애들이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클래스 애들. 걔네들이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또 누가 공을 잘 치면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좀 저는 되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상 받을 때도 자기 친구가 받잖아요. 같은 학년 친구. 그러면 정말 자기가 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경쟁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함께 가는 거를 가르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큰애 4학년 때 이렇게 학부모 상담을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룹 활동을 하면 그냥 그룹 활동하는 거, 팀워크를 배우는 건데 약간 저희 애가 좀 경쟁적인 게 있대요. 막 잘하려고 하고 애들을 좀 푸시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저희 선생님은 좀 아이가 보스한 부분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강압적이다. 이런 식의 그룹 활동은 다른 그룹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룹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을 기르려고 하는 거다. 그게 원칙인데 이기는 게 목적인 게 선생님의 교육 방향하고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 여행을 가야 해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숙제할 게 있냐고 좀 물어봤나 봐요. 아니면 공부해야 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런데 선생님 그거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행 가는 건데 그것도 한국으로 가는 건데 충분히 즐기다 와야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 가서 뭘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약간 문화 차이구나. 물론 뭐 여기 사람들 칭찬 워낙 좋아하니까 칭찬을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못했겠죠, 이 부분을.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다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더 그렇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저희 아이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자기 생일날 문제집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그 엄마가 저한테 되게 놀래면서 아니 얘가 진짜 진심인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애가 생일 선물로 문제집 받고 싶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철이 들었나 공부를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기특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약간 좀 문제 있게 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잘하면 좋죠. 근데 그럼에도 경쟁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우위에 서게 되면 그게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트주의. 자기의 능력을 대체한 거를 통해서 자기만 딱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엘리트주의를 낳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평등한 것 같은데 독재국가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쓰이는 프레임이에요. 너희들 억울해? 그럼 억울하면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능력 키워서 엘리트가 돼서 가져가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우리 엘리트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서 모던 패밀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애가 셋 있는 집이 있는데 첫째랑 막내는 진짜 공부를 전혀 못해요. 약간 바보처럼 공부를 못하고 둘째는 너무 잘하는데 막 전교 1등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공부 그만하라고 좀 쉬라고 그러면 애가 막 엄마 아빠한테 지금 에이시안 애들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밤새서 하는데 내가 놀면 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걔는 엄마 아빠가 상담 받아보라고 나가서 놀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려는 아이와 그거를 조금 말리려는 부모랑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드라마 끝부분에는 이제 아이가 나 좀 이상하다 이거를 자각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 갈 때도 저희 앞집 미국분들이 한국 가서 애들 악기도 계속 하고 운동도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캐릭터가 우리 인격이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공부만 시키면 애들이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고 그걸 몇 번 당부하셨거든요. 예, 저는 뭐 이런 미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또 인성 같은 것들을 좀 크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 애로 키우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칭찬해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칭찬받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칭찬받을 나이가 아니고 칭찬해줄 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얘네들도 그렇게 자란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할 점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장점을 봐주고 그걸 크게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칭찬할 점을 찾고 서로 좋은 말이 오가니까 관계도 좋아지죠. 선순환처럼. 반대로 막 깎아내리려는 사람 있잖아, 나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군가를 누른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약간 경쟁 사회에서 잘하면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이날 조금 아쉬웠던 게 도리를 안 데리고 나간 거였어요. 사실 이날이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좋은 날씨 거의 안 오겠다 싶은 그런 정도로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다 여기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몰릴 거라고. 그래서 도리를 안 데리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밤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왔더니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이제 다른 강아지들 산책하러 온 강아지들 보면 칭찬 많이 해줬죠. 너무 예쁘다, 멋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도리 데리고 다니면서 되게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리 안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개들을 보면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다른 개들 보면 먼저 너무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 문화에 젖어든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대기권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과 늘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도리를 데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할 때 학교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맨날 도리 보고선 칭찬을 해줘요. 걔가 너무 멋져요, 막 귀여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물론 우리 개한테 좋은 말 해줘 저도 기분 좋긴 한데 와 얘네들 정말 칭찬할 줄 아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게 더 크게 보여요 이제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hat kind of dog yours? He's a Chinese crest mix. Oh, so rare, right? I know it is rare. Yeah. So cute. Is it puppy? No, he's old. Oh. He's like 10. Wow. But he looks like a little puppy. Yeah, right. Oh, so cute. Thank you. You're welcome. It's so friendly, right? Yeah, he is. He is. He's an American pit bull Pit bull. and lab. Uh-huh. Yeah. Oh. Yeah, you're welcome, guys. Thank you. Have a good Yeah, night. have fun. Bye.